이번에 7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교회 교육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선데이 연결되는 이 시간에서 주일과 주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과 주일 가운데 적어도 2, 3회 정도의 이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징검다리를 놓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 삶과 굉장히 유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 3일 정도는 하루에 5분이라도 5차원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런 얘기는 안 해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 매일매일 성경을 읽자,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주중에 몇 번을 더 보는 것이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읽어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 시간을 본다는 것이 나한테 오는 기쁨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나한테 분명한 어떤 뭐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해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운동은 주중에 몇 번 성경을 보자는 운동이 아니고, 주중에 본 성경들이 열매를 만드는 운동을 해줘야지 이 주중에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캠페인을 벌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보는 삶을 살자, 그것으로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은 이 주중에 2번 내지 3번을 보는 이 징검다리가 정말 이대로 하면 우리한테도 유익하고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보내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학원을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이 학원을 가는 것보다 더 훨씬 유리한 것이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증거를 대줘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분 사전 치면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주중에 3회 정도를 그들과 함께 사선 치면서 5분간 함께 하기에 어쨌든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럼 주일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중에는 함께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좀 더 전문적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주일에 5분 동안의 성경 읽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주까지 이제 8주가 끝나면 제가 이제 12차 시에서 한 3개월 정도 교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한번 1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라도 이렇게 확인하셔서 한 3개월 후에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한번 3개월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확인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가 주는 거라면 저희들이 먼저 시작해야죠. 저희들이 먼저 시작해서 1년, 2년 해서 이런 과정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읽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면 그것이 이제 확산돼 나가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뭐 크게 그림을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또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이 부분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 중에 하나는 수용성의 문제가 상당히 결정을 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열매가 더 잘 나타날 거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 하더라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안에
제가 5차원 성경 여행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수용성을 키워줄 수 있는 5차원 교육을 잘 융합을 시켜서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5차원 교육의 기본 원리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원리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더라도 잘 못 받아들이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자기 관리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전과 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결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10개의 계획을 세웠는데 10개를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안 맞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안 맞죠. 일반적으로 50점짜리 인생은 10개를 세우고 5개 정도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50점의 인생이다. 10개를 다 한 사람을 100점의 인생이라고 보자면 우리는 이 50점과 이 100점 사이에 어디 지점에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 지점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뭐 나름대로 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세운 걸 몇 퍼센트 하느냐가 그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결정적 버립니다. 근데 그거는 자신의 이제 관리 능력이고 자신을 이제 컨트롤하는 능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리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열심히 해보자. 야, 결심을 해야지.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심이 했는데 그게 못하면 안 돼. 그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되는 일이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대한 좀 정의를 내리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를 좀 오늘 좀 확인해 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요소들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랑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 중에 일단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바르게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갖고도 인생을 실패시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려고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혈안이 돼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갖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자유에너지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 우주에 있는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에너지는 과학에서 쓰이는 것이고 초중고 때도 얘기를 조금 건드리지만 깊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 대학 가서도 배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연력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론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유에너지론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저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자신을 잘 아는 삶,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삶.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미쁘다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의 이렇게 스토리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내가 선택된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다가 점점 그것이 레벨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도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리고 점점 가다가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내가 어떻게 나를 정의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의 정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본인을 정의했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다고 지금 여기서 디파인하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그냥 얘기는 한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는 내 영광, 내 것을 끝까지 챙겨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결국은 내 영광을 끝까지 외치다가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고요. 그럼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삶은 자신을 진짜 하는 것이고, 자신을 진짜 한다는 것은 이 고백이 우리가 그냥 겉에 보이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밑바닥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가 취하는 가야 될 길이 바로 우리 자신을 여기에까지 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지금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가 에너지론에 빠져 있어요. 에너지론에. 이 우주는 에너지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자유 에너지론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에너지론에 빠져 있는 건지 자유에너지론에 다가가 있는지를 잘 우리가 모른다고요. 에너지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에너지의 힘으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게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돈의 다른 형태죠. 근데 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인기. 뭐 이런 종류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돈을 얻으려는 거에 우리가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표현은 어떡하지만 형태는 어쩌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권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인기,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인기 못 얻으면 뭐 살아갈 에너지가 없죠. 이렇게 나갔는데 누구 나 안 알아주면요. 사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이 우주를 움직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유에너지론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도 익숙한 얘기인 엔트로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엔트로피가 원래 우리 그 공학적인 용어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인문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설명 안 하고요.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지 오늘 자유에너지론을 이해하고 자유에너지론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에너지론적으로 사는 것, 돈, 명예, 인기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냥 이성적으로 좀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엔트로피론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할게요. 엔트로피란 말이 나오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엔트로피가 예를 들어 스쿨 하면 학교예요. 보이 하면 소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어려울 필요 없어요. 엔트로피 그러면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요. 무질서도 무질서한 정도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요. 선생님이 교단에 있고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질서가 있을까요? 질서가 없을까요? 질서가 있어요. 딱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무질서도가 낮은 거예요. 질서가 높은 무질서한 게 낮은 거예요. 이게 낮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요.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수고했어.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걸 그대로 질서를 지킬까요? 이제 거기서 이제 난리칠까요? 난리치잖아요. 무질서해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엔트로피가 높아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니까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아졌다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질서해졌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가 높은 게 더 자연스러울까요? 그냥 무질서한 게 자연스러울까요?
무질서한 게 자연스럽죠. 선생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노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들어왔다는 건 뭐가 작용한 거예요? 힘이 작용한 거지. 힘센 사람이 따와가지고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되니까 다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이게 우주에서 발견한 법칙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우주에서 발견한 법칙은 뭐냐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지. 무질서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완전히 무질서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주가 발견한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있어요. 집을요, 50년만요, 자연스럽게 가만 놔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 낡고 흩어져가지고 무질서해져 버려요. 집이 집같이 되는 이유는 왜 집같이 되는지 좀 잘 보셔야 돼요. 외부에서 힘이 왔을 때만 질서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저절로 놔두면 전부 무질서도가 커져서 나중엔 없어져 버리는 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법칙을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 우주는 어떻게 되냐면요, 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요, 다 낡아서 없어져 갈 존재예요. 우주라는 존재가. 그걸 인간이 알아챘다니까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무질서도. 인간이 발견한 두 번째 에너지의 법칙이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엔트로피가 점점 커진다. 그 얘기는 가만 놔두면 그냥 멸망하게 돼 있다. 이게 근본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는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 멋있는 얘기 같잖아요.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맑은 물에요,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 잉크가요, 점점점 퍼져서 다 퍼져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잉크를 딱 떨어뜨리는데 잉크가 가만히 있는 건 질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질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과 잉크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만 놔두면 다 퍼져서 무질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과학자들이 지금 나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모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법칙과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지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므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부분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른 부분에서는 엔트로피가 더 나빠져야 돼요. 이걸 맞추려면. 그래서 더 많은 양의 엔트로피가 증가돼야 돼요. 우리가 문명을 행하면 할수록, 이거 질서도를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우리의 주위의 자연은 무질서한 대가를 더 치러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요, 옛날에는요, 그냥 산들 다니면서 이렇게 따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자연의 무질서가 가는 방향에 그냥 순응해서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잖아요. 그게 전부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에너지를 다 갖는다. 에너지를 가졌어요. 그렇고 나왔더니 어때요? 자연은 점점점 파괴되고 지금 이제는요,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인공지능의 부분을 계속 다루는 이유는 이게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요즘 챗 GPT 이런 얘기가 나와요. 챗이라는 뜻이 뭐예요? 챗은 의논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의논하면서 답을 줘요. 근데 벌써 지금 뭐가 나오냐요? 오픈 GPT, 오픈 AI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질문 자체도 인공지능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제대로 써줘. 제대로 쓰려면 몇 번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제대로 글이 나와요. 근데 요즘 어떡하냐면 이거 제대로 써줘. 그러면 네, 알았어요. 그러고 컴퓨터가 자기가 질문을 만들어서 계속 질문해서 좋은 글을 만들어서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할 일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갈까요? 에너지가 최고인지 알고 지금 사는 거 에너지가 최고인지 알고. 에너지 아니에요. 이 우주는 내부 에너지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예요. 이것이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오면서 유용한 일로 변환이 가능한 자유에너지로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론이 아니라 내부 에너지와 프리 에너지는 자유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B라는 사람은 5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A와 B 중에 에너지론적으로 본 거예요. 여태까지는 B가 성공했어. 얘는 500만 원이나 벌어. 쟤는 300밖에 못 벌어. B가 훨씬 나은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A는요, 300만 원을 벌지만 자기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잘 알뜰살뜰해서 200만 원을 사용해요. 그러면은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사용하니까 이제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에너지가 100이에요. 그런데 500만 원 번 사람은요.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그러니까 집도 크고 자동차도 크고 남들보다 뭐 멋진 데 가서 화롭게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유지하는데 4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500만 원 중에 450만 원 쓴 거거든요. 그럼 B는 자유로운 에너지가 50이에요. 자, 씁니다. A는 어떤 에너지 가지고 있냐. 유지하는 데 쓰는 200만 원과 자유에너지 10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으로 나타나요. B는 자기를 유지하는 데 450을 쓰고요. 자유에너지는 50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높다는 에너지론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에너지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시스템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자유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더 큰 힘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론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걸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50평에 사는데 저 사람 30평에 산다. 그럼 50평이 더 대단한 것처럼 알고 그렇게 다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50평에 살아도요. 별 볼일 없는 인간이 있고요. 30평에 살아도 50평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프리에너지, 자유에너지가 높은 사람. 그래서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신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이 우주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에너지를 많이 확장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유에너지를 많이 갖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는 게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이 자연의 법칙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모여서 전부 에너지론에 빠져가지고 뭐도 커야 되고 이것도 커야 되고 저것도 커야 되고 이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게 우리가 진짜 힘인지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렵다니까요. 그냥 에너지론에 푹 빠져 있던 사람이요, 자유에너지를 확장한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이해했더라도 그것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유에너지론에 의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확대하는 방법들을 훈련하고 그냥 우리 어린애들도요, 자유에너지를 확대시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예만 하나 들어드릴게요. 누구나 24시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에너지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24시간을요, 그냥 쫙 시간을 쪼개가지고요,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난리 쳐서 이렇게 24시간을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을 승리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진짜 승리하는 삶일까요? 그냥 뭐 쪼개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임 가지면 제가 이제 농담을 할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대충 알죠, 누군지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농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열심히 사서, 이렇게 사셔서, 그래, 이 모양 요 꼴로 사세요. 제가 그래요. 친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아, 요 모양 요 꼴로 살라고 그렇게 하루에 난리치고 잠도 안 자고 난리쳐서 그렇게 사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쑥스러워서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막 살았는데 이 정도를 사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세요. 이제 앞으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그분이 다시 에너지론을 다시 이해하고 나머지 진짜 살면 그 사람은 대단해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놀고 왔는데도 이 정도 사는데 24시간 난리치고 살았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사람이 뭐 더 살아봐야 나을 게 뭐 있어요. 여태까지 제대로 안 산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프리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프리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유지하는 시간들을 만들고, 프리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하루를 사는 삶의 시간들을 만들고 나머지 프리 에너지가 딱 나오잖아요. 이 프리 에너지를 가치 있는 것에 던지고 살잖아요. 그럼 대단해져요. 이렇게 산 사람은요, 프리 에너지를 만들 곳이 없어요. 자기를 유지해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많은 걸 고쳐야 돼요. 많은 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프리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인생은 24시간을 죽으라고 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저도 시간 관리를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하지만 저는 완전히 지금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 리더십 그런 게 뭐냐면 하루에 24시간을 쫙 해서 써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 내가 살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살고 내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거의 던져봐야 돼요. 그게 사람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꿔요.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저 진짜 바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의 프리 에너지가 되도록 제 인생을 그냥 설계했어요. 옛날엔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도 이런 개념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저는 하루에 25시간, 6시간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얻은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자유로운 시간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전 또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옛날처럼 살잖아요. 이런 시간이 절대로 못 가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 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 자유에너지를 분포하는 삶들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인생살이가 달라져요. 구조부터 제가 연습할 때, 이 자유에너지론에 의해서 제가 시간표를 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시스템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강의 소감을 한번 써보시고요. 특별히 자유에너지 확장론의 동영상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 다시 보시고, 이 자유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이번 주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드렸죠. 자유에너지론에서 얘기를 일단 조금 더 중요하니까 설명드리자면, 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저도 좋은 일 많이 해보려고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뛰어봤거든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고리 세팅이 돼야 돼요. 고리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것들에 대한 정리가 가능해요. 내 삶에 있어서. 정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내 삶을 유지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내가 계획 세우지 말고 일단 프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루에 3시간을 목표로 두고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3시간의 자유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제가 몸이 아플 때는 운동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할 때는 잠을 자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이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너지에 대한 또 하나의 그 디파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리가 가는데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과학적으로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유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에너지론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관리라는 책에도 요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좀 깊이 있게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즘 엔트로피니, 자유에너지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좀 쉽게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거기에 100% 동의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이렇게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유에너지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리프레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유에너지를 만든 거예요. 이 자유에너지가 생기면 리프레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담을 갖는다고요.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미국에 지금 한 60분 정도가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은 저하고 밤에 만나야 돼요. 제가 밤에 만나면 거기 새벽 뭐 6시, 7시, 8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저하고 이렇게 미팅하는 시간이 시차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우면서 지금 가는 분들이 한 5, 60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 프리 에너지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해요. 미국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회인데 박사님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진짜 가치는 있지만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삶에 자유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5차원 교육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자유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면 5차원 교육을 포기하십시오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뭐 5차원이 좋으면 뭐예요? 그걸 어려움을 갖다 놓으면요. 인생의 어려움에 더 어려움이 배가 된다니까요. 5차원 때문에 저는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싶은 하등의 저는 그런 마음 없어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 내에 프리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시스템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데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가 아니라 프리 에너지가 진짜 에너지라니까요.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를 만들고 가는 이 시스템을 요번에 꼭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면 그렇구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인데 우리가 너무 세상의 그 원리가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게 속아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은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인간은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엔트로피 증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엔트로피 증가라는 게 자유에너지 증가라고 같은 개념으로 아닙니다. 그 엔트로피와 자유에너지 사이에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식을 발견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유에너지를 에이드 표현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에너지예요. 거기다 TS. TS라는 게 여기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와 엔트로피가 이렇게 연결된 식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무질서도와 자유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요. 그래서 자유에너지가 확장되는 것에 의해서 이 엔트로피의 시스템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유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이 진짜 파워라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만 오늘 이렇게 아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 제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뭐 많은 거, 큰 거, 뭐 그런 거 많이 가지려고 했던 생각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자유에너지 개념을 좀 제가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제 삶이 많이 좀 단순해졌다고 할까요? 그리고 좀 더 편해졌어요. 욕심도 많이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